고양이가 나를 찾아왔다. 소리가 뭐냐면 학교 칠판을 손톱으로 쫙쫙 긁어대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소리의 진원지를 찾았는데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 밖에서 누가 유리 긁어대는 소리인 겁니다. 잠에서 금방 깨어났는데 순간적인 확 끓어오르는 기분이 참 모 같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요소 중 시각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청각이나 촉각이 더 공포심을 느끼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불을 다 켜놓은 상태에서 잠들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7일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도 심장이 멎을 만한 소리였거든요. 유리 긁는 소리 정말 왔다였습니다. 주위가 밝았기 때문에 정신이 바로 들었죠. 재빨리 주위를 보다가 두루마리 휴지가 눈에 띄길래 들어서 던졌습니다. 탕 하면서 유리에 휴지가 부딪히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순간 고양이 솜씨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지요. 방도 훤하고 해서 조금 덜했지만 왠지 소름이 끼쳐서 심호흡 한번 때리고 과감히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벽들이 눈에 서서히 들어왔는데 역시 그 어둠보다 더 어두운 녀석이 담장 위에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 새끼 뻐라 하면서 뭘 던질까 하다가 이상하게 저 놈 표정이 매우 편안해 보이는 겁니다. 살짝 제가 입으로 야옹하면서 불러보았는데 녀석이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야옹하더군요. 한참 부르니 녀석이 제 쪽 베란다 쪽으로 점프해서 오는 겁니다. 겁나 놀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웬걸입쇼. 몸에 윤기가 줄줄 흐르는 것이 길냥이로는 안 보였는데요. 누가 분명 관리를 해주고 있는 집냥이 같았습니다. 보통 길냥이는 사람 무서워해서 부르면 도망가고 하는데 이놈이 접근하는 겁니다.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호기심이 강하게 일어나서 좁은 창틈으로 손을 내밀고 계속 불렀지요. 녀석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더만 더 이상 접근은 안 하는 겁니다. 부르다 지쳐서 잠시 서로를 쳐다보는 대치 상태가 됐는데 녀석이 안 움직이길래 저놈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다가 마침 책상 위에 있는 달끄다귀가 눈에 띄더군요. 초저녁에 동생이랑 맛있게 먹고 발라놓은 달끄다귀 중에서 그나마 살코기가 좀 붙어있는 부위로 몇 개 골라서 녀석을 유혹해보니 냄새가 참을 수 없었는지 엉덩이를 세우고 한 발짝 접근하면서 또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괜찮다는 표정으로 지으며 아주 부드럽게 야옹이라고 불렀더니 살짝 오는 듯한 행동을 취합니다. 허나 더 이상 오지 않기에 녀석의 위치를 가늠해서 달걀을 살짝 던졌습니다. 녀석이 가까이 가서 냄새 몇 번 맡더니 혓바닥으로 살살 핥더군요. 털이 윤기가 있게 반질반질한 것이 확실히 길냥이는 아니었습니다. 대충 녀석을 꼬시고 뼈다구 몇 개 더 던졌는데 대충 5-6개를 마구 던졌죠. 녀석이 달끄에 빠져있는 동안 웬걸입쇼. 어느새 나타났는지 꼬질한 놈 한 마리가 슬쩍 고개를 내밀고 온 겁니다. 이 녀석이 검둥이 곁으로 슬쩍 접근하더니 눈치 살살 살피더니 뼈하나를 물고 냅다 튀더군요. 전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좀 지겨워서 창문을 닫고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당탕 쾅쾅. 이런 이것들이 싸우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뼈다구 몇 개 던져 놓았던 거였는데 길냥이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겁니다. 나중엔 안 사실이지만 요 너머 담벼락이 길냥이들 전용 드라이브 코스였던 거였죠. 저는 그렇게 오래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몰랐죠.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나중이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아랫집 1층은 슈퍼였습니다. 제가 집에 올라올 때마다 담배 한 개씩 사는 곳인데 꼭 쥐포가 눈에 띄는 겁니다. 평소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인데 이상하게 양이에게 신경이 가구부터 사소하게 그런 것까지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것들이 밤만 되면 모여서 야옹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 담벼락과 제 베란다 사이에는 바로 플라스틱 슬레이트 지붕이라 아무리 날렵한 고양이라도 이걸 밟고 놀면 소리가 장난 아니죠. 그리고 그 야옹질 소리도 장난 아니고요. 괜히 스피커 볼륨 높이고 해서 그 소리를 지우려고 했었는데 여튼 주말이 가고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오피러스 살폈죠. 그 고양이 설마 아직도 있을까 하고요. 요란하게 참은 소리 내어 쿵 여닫아 보고 야옹하고 불러보고 해도 반응이 없길래 그냥 갔겠지 하고 말았죠. 2층 사무실로 올라가 보니 직원이 2명 출근해 있더군요. 전 제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책상에 A4 용지랑 서류랑 정리되어 있는데 온통 고양이 발자국 투성이었습니다. 마치 석탄을 밟고 왔는지 시커먼 발자국이 제 책상 위에 어지럽게 찍혀 있는 겁니다. 전 놀라서 직원 불러다가 보여주니까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기어 들어왔을까?
더군다나 동작 감지기가 설치된 사무실이라 사무실 안에서 움직이면 센스에 감지돼 경보기가 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에 있을까? 다들 사무실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고양이는 없더군요. 헌데 이상하게도 제 책상 위만 그렇게 어질러 놓았고 다른 책상 위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더군요. 왜 제 책상 위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녔는지 정말 기막힐 노릇이었죠. 대충 걸레질로 청소하고 고양이 발자국 찍힌 서류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정말 찜찜했습니다. 내 인생에 웬 고양이들이 기어들어서 사람 괴롭히나 하고 생각했죠. 누군가 어깨를 툭 치기에 돌아보니 사장입니다. 간단히 오전 회의 끝내고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벌써 소문이 돌아서 고양이 얘기로 시끌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을까 하고 말이죠. 첫 번째로 출근했던 사람이 사무실 정면 작은 창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창문은 밀어서 위쪽만 살짝 벌어지는 창문이고 공기순환형 창문이라 가끔 완전히 닫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왔나 했지만 위치가 그리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바로 간판 위쪽에 난 창문이고 위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 열리는 창문이라 밑에서 점프해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 위치였죠. 여튼 이상한 사건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자 정말 노이로제에 걸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애완견을 키웠었는데 고양이는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모친께서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저도 고양이를 가까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 과수원을 할 적에 과수원에 동네 길냥이들이 많아서 거의 같이 살 정도였던 기억만 있고요. 사장이 AS 맡겨놓은 차 찾으러 간다고 저보고 태워달라는군요. 사장 AS 센터까지 태워주고 전 나온 김에 볼일 하나 보고 들어간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차가 좀 막혀서 다른 길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좀 돌아가는 길인데 그래도 이 길보다는 덜 막히는 길이라 그쪽으로 가려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야옹. 제 뒷자리에서 웬 고양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닭살이 쭉쭉 올라오는 겁니다. 순간 차선을 변경 못하고 그냥 쭉 밀려 나가버렸습니다. 가차선으로 붙어 오른쪽으로 접어들어야 했는데 깜짝 놀라는 바람에 핸들을 못 걷고 그냥 직진하고 말았죠. 식은땀이 나고 이 새끼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엄청 신경 쓰이는 겁니다. 소리가 무척 가깝게 들리는 거로 봐서는 차 아닌 것이 확실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올라탔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인 겁니다. 매번 순간순간 사람을 얼마나 놀래키는지 말이죠. 대충 움직이다가 차가 밀려서 어디 세울 만한 곳이 없더군요. 창문 내리고 담배 한 대 땡기며 겨우 차 세울 만한 곳을 찾아서 세우고 찾아보니 역시나 제 운전석 밑에 한 놈이 웅크리고 들어앉아 있더군요. 그걸 보고 얼마나 섬뜩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생김새가 제가 사고낸 놈과 흡사한 놈인 겁니다. 물론 색깔은 좀 달랐는데 중고양이 크기입니다. 이제가 새끼티를 벗은 녀석 말이죠. 도대체 언제 올라탔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추측해보면 사무실 주차장인 것 같은데 여기 던져놓고 갈 수도 없어서 그냥 태우고 다녔습니다. 차 오르내릴 때마다 운전하면서도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적당한 곳에 세워서 내려주려고 하니까 또 이 녀석이 울 동네 사는 모양인데 낯선 곳에 내려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심리가 막 작용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사무실 도착해서 끄집어내서 풀어줬습니다. 혼자 구석으로 사사삭 뛰어가더군요. 길냥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질끔 사람 완전 피말리기 작전인 것 같았습니다. 이거 사람이 기가 말라가더군요. 생활력도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자꾸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나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말이죠. 그날 사장이 제가 너무 기력이 없자 몸보신 좀 하러 가자고 다그칩니다. 제가 있던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소문난 육회 전문점이 있습니다. 평소 고기라면 물불을 안 가리던 저였기에 사준다는데 거절할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오케이 발휘하며 출발합니다. 특히나 이 집 육회 정말 끝내줍니다. 얼마나 육회를 잘 다져 주는지 입에 넣는 순간 그냥 녹습니다. 거기다가 쇠주 한 잔 싹 발라주면 그야말로 황홀경이 따로 없죠. 정말 입이 녹는 것이 아니라 한 점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돌려주면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몸이 그냥 죽죽 녹습니다. 그때 쇠주 한 잔 원샷으로 입안에 탁 털어 넣어주면 마무리 정말 몸이 살살 풀어집니다. 너 무슨 일 있냐?
요즘 통 이상하네. 술 한잔 들어가자 기분이 풀렸는지 고양이 사고 는 것부터 그 이후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들에 대해 다 풀어 던집니다. 사장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요즘 그 고양이들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 야, 봐라 공포란 말이다. 사람이 만드는 거고 자신이 만드는 거다. 무섭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거고 걔네들이 너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 쓰냐? 그냥 무시해도 될 법한 내용들이구만 네가 괜히 과하게 신경 쓰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사장과 한동안 이야기 나눴는데 이야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맞는 이야기다 괜히 나 혼자 이상한 상상하면서 끙끙 앓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속이 한결 풀리더군요. 술도 잘 받고 그날 편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창문 밖에서 들리는 고양이 소리도 그날만큼은 별반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원래 이곳에서 냥이 울고 그랬지만 평소에는 신경 안 쓰니까 몰랐던 거고 괜한 고양이 사고 이후 신경을 쓰게 되자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준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까 점점 활력도 생기고 며칠 동안 편하게 생활했죠. 마음도 가뿐하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는가 했죠. 그리고 당시 중요한 미팅건이 잡혔습니다. 제가 서울로 출장 가서 브리핑을 해야 했습니다. 출장 가기 사흘 전날 브리핑 자료 준비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손보느라 정신 없었고 그때 조대리가 와서 뭐라 말합니다. 서울 가는데 오피러스 점검 좀 받아보자. 엔진 오일이랑 교체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 바퀴에 바람도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합니다. 보통 서울 출장 가면 혼자 운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운전 겸용해서 한 명 더 따라 붙습니다. 저하고 같이 다니는 한 명이 정해져 있는데 바로 조대리입니다. 제가 출장 갈 때 저와 한조가 되는 부하 직원이었죠. 조대리가 거의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 오피러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전 차에 대해 그리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단지 시동 걸리고 기아 나오면 굴러간다라는 정도죠. 엔진 오일, 몇 킬로마다 교체해야 하고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놈입죠. 전 고개를 끄덕이며 조대리에게 차 열쇠를 줍니다. 점심 먹고 대충 서류 정리를 마치니 오후 4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잠시 스트레스 풀 겸 1층에 내려갑니다. 보통 2층은 업무 위주의 사람들이 많아서 저마다 제 할 일 때문에 수다 떨기가 멋하죠. 하지만 1층은 기술자들이 많고 일이 없으면 다들 쉬는 분위기여서 수다 떨리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이죠. 1층 내려가서 기술팀장 잡아놓고 이바국 가고 놉니다. 기술팀장은 나이가 40대 후반이신데 저랑 마음이 잘 통합니다. 사람이 정말 호탕한 성격이시죠. 신나게 떠들다 보니 1층 주차장에 오피러스가 들어옵니다. 어라 조대리가 왜 오피러스를 회사 주차장에 가지고 들어오나 했죠. 보통 사장차랑 오피러스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사무실 1층 주차장은 찾아오시는 손님이 많아서 늘 비워두고 있습니다. 조대리가 1층 주차장으로 오피러스를 몰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술팀장이랑 저랑 쫄래 걸어 나갑니다. 조대리 차 왜 여기로 가져왔어? 과장님. 짐 주차장에 페인트 다시 칠한다고 잠시만 자리 좀 비워달라네요. 그래. 그날 그렇게 해서 1층 사무실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퇴근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쥐포 2마리 샀습니다. 저녁 먹고 웹서핑 좀 하면서 창문 열고 쥐포 찢어서 몇 개 던져 놓았습니다. 퇴근 후 쥐포 주는 게 버릇이 됐었습니다. 서울 출장 가서 하는 브리핑이 잘 돼야 할 텐데 몹시 중요한 일이라 살짝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해서 밤하늘 보며 담배 한 대 하려고 옥상 위로 갔습니다. 옥상 위는 제가 운동하는 곳이라 역기랑 줄눈기도 있고 공간이 좀 되는 곳이죠. 밤하늘 보면서 담배 한 대 슬 피는데 이상하게 등기가 찝찝한 게 밤 공기가 좀 사하게 느껴지더군요. 슬쩍 뒤를 돌아봤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섬뜩했지만 잠시 손을 내밀어 야영하며 불러보았죠. 녀석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묵묵부답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살짝 지붕 위로 올라가니까 불이 나게 도망치는 겁니다. 어두워서 어떤 놈인지 분간은 안 됐지만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빨리 내려왔죠. 내 방에 들어와 TV 틀고 한동안 멍하니 오락 풀어보며 시간이나 때웠죠. 정말 이상하게 왜 고양이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로드킬 하고 난 이후 고양이가 자꾸 저한테 몰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늘 주위에 고양이 있었는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건 때문에 고양이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하자 사사건건 고양이가 눈에 밟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날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냥이들 울음소리가 미치도록 들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말이죠. 와, 완전 동네 냥이 잔치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울어대던지. 그날은 말이죠. 새벽녘까지 울어대더군요. 저것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울어대지 정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잠을 설쳐 부은 얼굴로 회사로 출근했죠. 사장이랑 딱 한 번 브리핑 연습하고 출장 준비 끝내고 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1층에서 노가리 풀고 놀았죠. 이제 퇴근할 때가 다 돼갈 때쯤이었습니다. 사장도 밖에 나갔다가 막 돌아왔고 1층에 서서 다들 수다 떨며 놀고 있는데 주대리 차 빼서 주차장에 넣고 오지. 페인트 칠 다 했더만. 네. 주대리가 차 빼러 갑니다. 저 슬쩍 일어나서 차 봐주러 갑니다. 사무실 주차장에서 차 뺄 때는 워낙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도로 위에 차 지나가는 거 봐줘야 합니다. 전 오피러스 뒤쪽에서 수신호로 차 빠지는 거 봐줍니다. 그때였죠. 막 택시 한 대가 달려 오는 겁니다. 전 오피러스 멈추고 잠시 옆으로 피했죠. 헌데 오피러스가 멈추지 않고 찔찔 나오는 겁니다. 전 급하게 오피러스 쪽으로 달려들면서 주들이 멈춰 하면서 오피러스 옆 문짝을 손으로 탕탕 때렸죠. 전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지면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죠. 숨이 턱 막히더군요. 키. 날카롭게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뒷전에 들려왔습니다. 택시가 도로 위에 쓰러진 저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았던 거였죠. 정말이지 제가 쓰러진 바로 앞에서 택시가 멈췄는데 불과 50c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논란보다 고통이 더했습니다. 바로 발목이었죠. 내려다보니 발목이 완전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 그 엄청난 고통에 제 정신이 아니었죠. 제 입을 비집고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인도와 도로의 경계선에 인도 쪽 보도블럭이 사람 발목 정도 높다는 것은 아실 테죠. 제가 오피러스 멈추려고 달려들다가 하필 오른발목이 그 인도 블럭과 도로 경계점의 높이에 걸려 발목이 그대로 접질러지면서 또각 부러진 거였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똑 부러져 버렸죠. 택시 기사분도 엄청 놀랐고 제 비명에 다들 뛰어나오고 제 발목 보고 전부 경악성을 지르더군요. 사장도 놀라 저 어찌어버서 오피러스에 태우고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이었죠. 병원까지 가는 순간 느꼈던 그 고통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하고 엑스레이 찍고 바로 깁스했습니다. 정말 아프더군요. 발목이 완전 개아작 났습니다. 병원에 들어누워 있는데 사장 잔소리 작살납니다. 아참, 내일 출장권 사장 부랴부랴 제대타고 해서 다시 브리핑 연습시키러 회사로 들어갑니다. 저 혼자 병원에 누워있으니 조금 뒤 모친 오셔서 놀라서 막 모시려고 합니다. 발목 부러졌는데 사람 죽을 사고도 아닌데 웬 청승이라고 한마디 해줍니다. 깁스한 채로 사무실 직원에게 엎여서 집으로 실려왔습니다. 사장이 며칠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얼굴이 영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일 앞두고 이 무슨 꼴인지. 주대리 얼굴 보니 사장한테 얼마나 심하게 갈굼당했는지 얼굴이 벌겋습니다. 덕분에 출장은 취소됐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났어도 이게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자니 벌써 좀이 쑤시고 내 생전 몸에 깁스한 것이 처음입니다. 대충 발 걸치고 웹서핑하다가 전화기 붙잡고 브리핑 어떻게 됐냐라고 수시로 문자 날리고 혼자 내 방에서 뒹굴거리려니 이상합니다. 오후 4시쯤 됐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려고 수차례 문자를 넣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아직 회의 중인가 싶어 일이 중요한 만큼 전화하기도 못해서 계속 문자 넣고 있었거든요. 전화 한 통 옵니다. 사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일은 잘 됐어? 브리핑 잘했어? 아 씨발. 왜 그래? 뭐 잘못된 건가? 브리핑은 잘 됐는데 제 대타로 갔던 김 과장이 경찰서로 잡혀갔다고 하는군요.